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의 신, 잃어버린 마케팅의 비밀 7, 당신의 무기를 끊임없이 연마하라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교육의 방법은 광고다. 내가 한 지방 개업이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 마을에 5명의 의사가 있는데 모두 얼마나 버세요? 그가 말했다. 2명은 걱정 없고 나머지 3명은 근근히 살아갈 정도죠.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뭔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죠. 다른 의사가 고객을 빼앗아갈까봐 휴가도 거의 가지 못할 지경인데요. 모두가 힘을 합쳐 약간의 돈을 내서 조금씩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반년마다 정기 건강검진의 당위성을 역설한다든지 학교마다 올바른 치과 진료의 중요성과 아이들의 정기검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신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을 겁니다. 브루스 바튼, 광고 카피의 달인. 이게 1925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멈췄을 때는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좋은 카피는 여러 번의 수정 끝에 나온다. 여러 번의 수정 끝에 나옵니다. 바튼이 쓴 모든 카피는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다듬어져 있다. 그는 설득을 하기 위한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몇 번이나 고쳐 쓰고 검증하고 여러 번의 피드백을 받았다. 그는 무엇보다 유연해지려고 했었다. 그의 명성이 자자했던 1930년대 그의 회사 BBDO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광고회사였다. 그는 많은 카피를 썼지만 남의 손을 빌리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튼을 대신해 광고 카피를 썼는데 마지막 교정은 그의 손을 거쳤다. 바튼은 BBDO에서 탄생한 수많은 광고를 감수하고 완벽에 가깝게 수정했다. 왜 바튼은 광고 하나하나의 카피를 다시 썼을까? 최상의 작업은 수정을 거듭한 끝에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셨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문장가였던 E.B. 화이트도 위대한 글쓰기란 없고 단지 위대한 퇴고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튼도 생각 없이 글을 쓰는 작가가 많다며 쓴소리로 한 적이 있다. 수정을 거듭함으로써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카피를 만들 수 있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쓰고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나눈 뒤 그 남은 반을 기사로 쓰는 것이다. 아무튼 베스트 카피를 쓰기 위해서는 다수의 후보 중에 골라내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전략. 당신의 무기를 끊임없이 연마하라이다. 그리고 문장은 간결하게. 간결함이야말로 머리가 좋다는 증거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2남자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 사람은 당시 최고의 연설가로 불리던 남자. 그는 당시도 훌륭한 연설을 했다. 다른 한 사람은 300단어가 채 안 되는 한 장짜리 원고를 읽었다. 하지만 그 짧은 게티스버그 연설은 역사에 길이 남았다. 링컨도 간결하게 갈고 닦은 말의 힘을 잘 활용한 것이다. 창의성이 다가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는 광고를 통해 올린 수익보다 광고의 창의성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대개의 경우 재치 있고 보기 좋은 광고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1991년 이스즈 자동차 광고가 좋은 예다. 그 광고는 유머와 참신성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상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가 팔렸는가? 아쉽게도 아니다. 이스즈 자동차 매출은 광고와도 반대로 하락했다. 당신은 광고가 매출로 이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광고가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 당신은 그런 설득력 있는 무기를 연마해야 한다. 사람은 보통 상대편에게서 메시지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3가지를 떠올린다. 1. 그게 어쨌다고? 2. 뭘 얘기하고 싶어? 3.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이 책의 제목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브루스 버튼의 비밀이었다.
하지만 일에서는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없다. 왜냐하면 독자는 브루스 바튼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친 광고인의 전략은 어떨까 생각했으나 이것도 무리일 것 같았다. 그게 어쨌다고? 하고 반문하지 않을까? 브루스 바튼 그 사람과 업적이라고 해볼까도 했지만 이 제목이야말로 그래서 뭐? 라고 할 것 같았다. 스티브 잡스도 아닐 뿐더러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전기를 누가 사서 읽겠는가? 제목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칼을 갈고 닦아 나는 훨씬 강력한 제목을 지을 수 있었다. 바트는 자신의 무기를 연마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 적이 있다. 아담과 이브의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제일 먼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 우리 회사는 생명보험사의 광고를 맡아서 지금까지 수년간 해오고 있다. 우리가 첫 광고를 맡기 전 보험회사 직원들이 생각하는 광고 이미지는 이랬다. 매력적인 젊은 미망인, 그녀 옆에서 놀고 있는 순진무구한 아이들, 미망인의 손이 갑자기 죽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다. 그 장면이 지나간 후 이런 카피가 들어간다. 아빠가 생명보험을 들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 카피가 가장 독자를 감동시킨 것이다. 우리도 한때 이런 광고를 냈었다. 하지만 곧 훨씬 강력하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이 광고다. 먼저 우리는 미망인과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을 지웠다. 등장인물은 오직 한 사람뿐. 행복한 얼굴의 65세 남자. 바위에 앉아 브라이어 파이프를 입에 물고 펠트 모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카피를 넣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200가 들어오니까요. 삶을 즐기며 오래 살고픈 이런 자기중심적인 호소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다는 호소보다 강하게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브루스 바튼. 오, 대단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칼과 남을 상처 입히는 칼. 갑자기 칼이라는 이미지가 나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칼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칼은 자르는 것,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많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외과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칼을 쓴다. 무기를 연마한다는 것은 상대편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신의 무기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 연마되어야 한다. 먼저 자신이 잘하는 일에 인류가 되어라. 이 전략은 우리의 결정을 확실히 하라는 조언이기도 하다. 나는 가끔 하모니카를 분다. 찰리 머슬 화이트나 하워드 레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엉망이지도 않다. 작가와 음악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였다. 두 가지 모두 시간과 헌신을 요구했다. 어느 쪽도 어중간한 마음으로는 잘 안 된다. 내가 둘 다 시도했다면 어느 것도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취미와 휴식을 위한 오락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길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힘든 일이었다. 사실은 먼저 잘하는 일에 인류가 되어라 라는 것도 바튼에게서 배운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라. 당신의 무기를 끊임없이 연마하라는 전략은 비즈니스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된다. 나는 이 책에서 당신에게 약간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나 당신의 일이 브루스 바튼이나 마이클 랜튼처럼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다면 당신은 무엇부터 할 것인가? 오늘 말이죠. 오늘 무엇을 할 것입니까? 버튼의 말입니다. 1991년 7월 1일 배우 마이클 랜튼의 죽음이 나에게 절실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할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다. 인생은 유한하다. 랜튼은 내가 여태껏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원기 왕성한 남자였다. 강인하고 활기찼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 자, 건강하시고 생기차시고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을 때나 뚜렷한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가 인간임을 자랑스러워할 위대할 일이 아니다.
그 큰 기대는 당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달리기 선수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듯 당신도 당신의 무기를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 남과 경쟁하기 전에 당신의 경쟁 상대는 항상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라는 무기를 항상 연마하라. 자, 7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당신의 무기를 끊임없이 연마하라. 당신은 당신의 작품을 완벽할 정도로 계속 연마할 수 있는가? 기교보다 효과를 추구하라. 어느 시대에도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자신을 연마하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 책으로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루스 바튼 감사합니다. 조 비테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